미국 서부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는 낭만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예술과 문화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시면 어느 곳을 제일 먼저 가보고 싶으신가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은 당연히 금문교입니다. 처음 금문교를 보신 분들은 특별하지 않은 모습에 실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저와 함께 금문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매력적인 달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1820년부터) 이곳을 건너기 위해 조그만 보트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1867년부터는 페리로 샌프란시스코 북쪽 마린 카운티를 왕래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북쪽으로는 주로 철도공사 인부들과 철도 이용 손님들이 이 페리를 이용했는데 점점 대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은 북쪽과 편리하게 교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다리 건설하기 어려운 이곳에 다리 건설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당시 금문교 완공 예상 금액은 1억 달러로 현재 가치로 23억 달러였습니다. 이 금액은 너무나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완공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엔지니어 조셉 스트라우스는 1,7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3,900만 달러로 완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는 사실 내륙 쪽의 교량을 설계한 경력밖에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샌프란시스코 시는 조셉 스트라우스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에게 공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후 조셉 스트라우스는 팀을 꾸리고 몇 년에 걸쳐 금문교 디자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리 건설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었는데 미 해군에서 해군 함대가 다리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을 요구했습니다. 미 해군 함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리의 차도가 해수면에서 높은 곳에 위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형상 이곳은 태평양과 샌프란시스코 많이 나뉘어지는 곳으로 빠른 유속과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도가 수면 위보다 많이 높아지면 바람의 저항을 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도 잘 견디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샌 앤드리어스 지진 때와 안개도 함께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933년 1월 5일 드디어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만한 디자인을 마친 금문교는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북쪽 교각이 먼저 건설되고 남쪽 교각이 건설되었는데 남쪽 교각은 335m 바다 쪽으로 나와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심함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교각의 높이는 227m로 금문교가 완성될 때 이렇게 높은 교각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각의 높이를 결정하는데도 많은 실험을 진행했는데 교각의 높이가 높아져야 지렛대 원리로 차도를 가볍게 매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교각에는 바람에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60만 개의 작은 나사 모양의 리벳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프트샵을 방문하시면 리벳을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각이 완공된 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진 케이블을 기중기로 들어올려 교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케이블은 27,572개의 가는 케이블을 묶어서 만들었는데 금문교에 쓰인 케이블의 길이는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두꺼운 케이블은 양쪽 시멘트 기둥에 고정시켰고 이 두꺼운 케이블에 가는 케이블을 매달아 내린 형태입니다. 내려온 가는 케이블에 조각난 차도를 매달아서 금문교를 완공합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차도는 바람에 맞서지 않고 바람과 같이 흔들리게 디자인되어 있어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미 함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수면에서부터 차도까지가 67m, 길이는 2.7km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다리 중앙의 차도는 8.4m까지 흔들리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바람과 함께 공존하며 지금까지 건재하는 다리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다리 통행을 금지시키는데 웬만한 바람에도 잘 견뎌 지금까지 3번만 통제되었습니다.
다리의 총 길이는 2,737m이고 교각과 교각 사이가 1,280m로 1964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였습니다. 금문교가 처음에 금색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금문교의 이름은 금문해협 위에 지어져서 금문교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리는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정확한 세계 명칭은 인터내셔널 오렌지로 안개 속에서도 다리가 잘 보이는 색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너무 짙게 끼면 이 오렌지색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다리 밑으로 지나다니는 무역선이나 함대를 위해 나팔을 설치해서 소리를 통해서 다리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시면 안개가 많이 낀 날 나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리 공사 중에 많은 인부들이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공사 중 사망자는 총 11명인데 안전 그물망을 사용한 덕에 교각 공사 중에 떨어진 인부들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완공을 거의 앞둔 시점에 그물망이 찢어지면서 1937년 2월 17일 10명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1937년 5월 27일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불가능에 도전한 금문교는 완공됩니다. 금문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차도가 뒤틀리는 현상이었는데 1953년에는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X자 버팀대를 보강해 더 완벽한 다리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 수리보수로 금문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소금기 때문에 다리가 부식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금문교를 덧칠하고 있습니다. 금문교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자살자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1,800명 정도가 금문교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금문교 투신자 중에 5%만 생존하기 때문에 멀리서 다리를 찾아올 정도입니다. 자살 방지를 위해 금문교는 펜스를 설치했지만 조망권 때문에 다리 전체를 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1조 원을 들여 차도 밑에 자살 방지 그물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슬픔을 안고 있는 금문교는 지금도 미국 서쪽의 랜드마크로 태평양을 바라보며 80년이 넘는 세월을 지키고 있습니다.